네, 안녕하십니까. 이리오나 TV. 처음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아무튼 임철균의 총괄평가 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일요일이죠. 현재 20일치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저녁 식사들은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하루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오늘 하루가 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월요일이네요.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해야 될 시점에 한 주의 마무리를 저희 리오나 TV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 방송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 방송을 언젠가는 시작해야겠다라고 그동안 쭉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면은 YTN 뉴스멘터리 전쟁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채널A의 이야기더라든지 뭐 이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방송이라는 게 특성상 이게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이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단편적인 결론만 전달이 되면 오히려 오해를 낳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게 그냥 요렇게 슉 하고 지나가 버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왜 그게 왜 안 되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다 된다는데 왜 너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리오나 TV입니다. 리오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Research Institute of Net Assessment, 즉 총괄평가 연구소의 그냥 앞머리 글자만 딴 약자예요. 근데 제가 이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은 바로 우리 사회의 국방 안보를 바라보는 담론이거든요. 저도 우리 한국군을 정말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을 너무도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국방 안보 군사 전략 분야를 어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만 또는 표를 획득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꼭 방송에 나올 때는 TV에 뉴스에 나올 때는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위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국뽕은 괜찮아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우리 국방 안보 전반에 이제는 해악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우리 국가의 그 안보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직책이 뭡니까?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조차도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죠. 이거 사실 초등학생도 인용 안 해요. 나무 위키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지수를 들먹거리면서 국방팔이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게 표가 되니까요. 정치인들은 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방송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슨 서울이 교통이 복잡하고 아파트가 많고 무슨 건물이 빽빽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다. 뭐 서울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무슨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지은 도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 전방에 장애물 지대 설치하는데 2단 3열 윤영철주망 설치하는데 기본형 지뢰 설치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개 대대가 어느 정도의 정면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부여돼야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장애물 지대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런 전방 장교 출신인 사람들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긍심에 막 벅차오르시죠. 국뽕이 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데려다 써요. 왜?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되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군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전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에 들어갑니다. 방산업체에 들어가서 이 방산업체에서 결국은 자기 후배들이 또 군에서 전력을 획득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 야, 우리 무기 사. 어? 국방, 우리나라 무기 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게 무조건 좋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기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국뽕에 관련된 상황하고는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표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뭉치고 뭉쳐서 나온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입니다. 저는 나가는 방송마다 이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인용한 정치인분들 전부 낙관론만 펼쳤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잘 아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국가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해악이 너무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전문가 타이틀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를 이제 전달하고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그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전략을 기획하고 전력을 기획하고 국방과 안보는 낙관론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방력을 건설할 때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돼요. 미국은 능력 기반의 전력 기획, 능력 기반의 전략 기획 해도 됩니다. 왜? 국방비가 2천조국이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중에 미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국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아니죠. 우리를 직접 멸망시키겠다는 북한과 맞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핵으로 공격하겠다는데. 중국, 러시아 같은 적성국에게도 둘러싸여 있죠. 세계에서 사실 제일 위험천만한 안보 환경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도 위협 기반의 전력 기획과 전략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국방파리가 돌고 돌아서 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야,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 기반 이거 하지 말고 능력 기반으로 하자.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합참에 근무하시는 해군 모 대령님이 국방대 와서 강연할 때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그분께 질문 드렸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미국이냐?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느냐?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지 않고 왜 됐다 치고 식으로 자꾸 능력 기반으로 가려고 하느냐?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널명이 리오나 TV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괄평가의 약자입니다. 미국이 그 거대한 악의 제국이었던 소련을 멸망시킬 때 앤드류 마셜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앤드류 마셜이 누구냐면은 요 사람이에요. 요 대머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앤드류 마셜이에요. 이 사람이 초대 총괄평가국을 세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총괄평가 조직이 결국은 소련을 멸망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습니다. 왜? 위협을 잘 분석을 해서 전략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우리도 북한에게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총괄평가적 인식의 위협 분석이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랑 맞서겠다고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장해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걸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지금 방첩사 해체하고 있잖아요. 이 정찰정보총국, 북한판 모사드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에 사실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저 대한민국의 주변에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더 많이 글을 남겨주시고 댓글도 더 많이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독, 알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